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이제 금요일장 마감이 되면서 이번 주도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네,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금요일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여러분들의 성과가 가장 저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많이들 이제 돈 버시는 한 주가 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나 좀 이제 이번 주 별로 안 좋았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다음 주에 꼭 돈 벌 겁니다 이렇게 희망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분명히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마지막 이 업로드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됐고, 또 다음 주에 또 시작되는 또 시장을 또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시황 이야기는 간략하게만 좀 할게요. 사실 지금 시장의 시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황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내에서의 움직임이잖아요. 내에서 어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이게 이제 오히려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이제 고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섹터가 더 중요한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섹터나 종목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시장 뭐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시장도 이번 주랑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비슷비슷한 움직임일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조정도 안 받고 그렇다고 막 이제 치고 올라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스탠스대로 이제 이슈나 섹터 이쪽에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다음 주도 시장을 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에 대해서 힌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저께 밤 그리고 어저께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뭐 이제 시장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사자 이런 욕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시장 변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엿볼 수 있을 만한 힌트가 나왔다는 건데, 파월 의장의 이틀간 하원과 상원에서의 그 연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시장 우호적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해줬다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크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거든요. 내용을 짧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몇 분이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을 좀 압박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당신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시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좀 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우려스러울 만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계속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같은 얘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죠. 왜냐면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부족한데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비단 이 반도체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퍼지면서 여러 산업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미국 내에서 이런 반도체 부족 때문에 중고차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언제 뭐 천년 만년 갈 거냐 이거예요. 결국 일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거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다시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요, 바로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이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또 이런 말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타났지만 중요한 건 고용이 완전히 이제 회복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용이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를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자기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완전 고용이 도달하는 것도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도 우리가 보지만 완전 고용이 도달할 때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아직까지는 바꿀 근거가 없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멘트를 파월 의장이 이번에 해줬다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이제 좀 개인적으로 고마움도 느끼고, 그리고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황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도 사실 이제 시황보다는 뭐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뭐 섹터들, 그 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엔터 쪽과 관련해 가지고 뭐 하이브, YG 엔터 이야기했지만 이제 YG 플러스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가가 안 가고 계속 바닥을 박박 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달 동안에도 지금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그저께부터 이번 주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빵빵 튀어 올라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이 종목이 6,000원에서 7,700원이 갔을까 30%가 올라 버렸습니다. YG 플러스가요.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느냐, 뭐 따로 YG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도 없는데 상당히 이제 궁금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YG 플러스 급등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제가 몇 군데서 또 받았거든요. 우리 회원님들도 계속 이제 들고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급등 나올 때 매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하이브와 YG 엔터 간에 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게 있었어요. 1월 달에 뭐라고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체결을 했냐면, 여러분들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위버스라는 이 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온라인 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랑도 상당히 접목이 잘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제 비슷한 플랫폼을 갖다가 위버스에 매각을 하고, 대신에 네이버는 위버스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위버스가 이제 계속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BTS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유저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해외 유명 아티스트도 한 명씩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YG랑 어떻게 되느냐? YG의 블랙핑크도 이제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5월 2일 날 입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버스에 또 블랙핑크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글로벌적인 어떤 팬 커뮤니티 사이트로 단숨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미 근데 BTS만으로도 글로벌리한 지금 팬 커뮤니티가 이미 됐습니다만 더 강해지는 거죠. 그 뒤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수들, 많은 가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위버스의 가치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버스의 이제 모회사인 하이브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YG는 위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브가 들고 있는 위버스에 본인들의 아티스트들을 계속 여기에 합류를 시키죠. 그럼 YG를 뭘 받느냐? YG는 YG 플러스를 통해서 BTS의 음반과 음원, 그리고 MD, 굿즈,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 권리를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쪽은 위버스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YG 엔터 쪽에서는 사실 큰 수혜를 받는 게 YG 엔터라는 겁니다. 왜냐면 YG 엔터가 그런 부분들을 일을 진행을 하는 회사가 바로 YG 엔터기 때문에. 그래서 YG 엔터도 사실 하이브가 지분을 인수를 했었어요. 지분을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MD나 뭐 굿즈나 음원, 음반을 YG 플러스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YG 플러스는 이제 YG 아티스트,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와 BTS 두 우주급 아이돌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성 내용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YG 플러스를 지금 매수에 가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밑에서 사놓고 급등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언제 팔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이미 급등이 나온 걸 이제 뒤늦게 쫓아가면 오히려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왜 올라갔는지만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T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ST팜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좀 추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새로 나온 소식도 알려드리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T팜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부터 기관들 상대로 IR을 진행을 했어요. IR이 끝나는 날 삼성증권에서 드디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리포트 쓰기 전에 미리 내용들은 뭐 다 가지고 있었겠지만 쓰기 전에 이제 본인들이 IR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리포트가 바로 IR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목표가 13만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코로나 백신을 보게 되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백신 판매 금액이 얼마냐? 29조라고 합니다. 29조. 올해만 매출액이 29조. 그것도 이제 백신 부분만. 모더나 같은 경우도 올해 판 백신이 2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팔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레포트,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에 1도주당 판매 가격이요 20달러였대요. 근데 향후에는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달러로 처음 판매를 한 게 지금 현재죠. 근데 그러면서 29조를 팔았어. 근데 내년부터는 이 가격을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인상이죠. 거의 한 10배 이제 말이 깡패지, 완전히 깡패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우리나라의 백신이 필요성이 더 증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세고 사실은 물량도 부족하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나온 이후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지금 이게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놔야 되겠다. 이걸 승인을 해달라고 FDA에 또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현재 나온 백신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ST팜에서 만들고 있는 이 백신은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전부 다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해서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이미 백신을 지금 현재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최종 후보 물질을 한 개를 이미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내에 임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원래 이제 스케줄대로 상반기 중에 임상을 다 끝내고 긴급 사용 승인까지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증권이 ST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 올리고 사업부에서 매출액이 기존에 한 730억 원 정도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073억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1100억 정도를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매출액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 등 얘네들로 인해서 이 올리고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체 개발 코로나 mRNA 백신은 2분기 국내 출시가 예정된다. 예상대로 국내 출시가 내년 상반기 중엔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아직 가정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우리 백신 국산화를 위해서 또 백신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선구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선구매 계약이란 건 돈이 먼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 것도 결정이 난 건 아니고 가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삼성증권에서도 가정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선구매, 화이자도 선구매 해가지고 그 많은 이제 금액을 다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백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큰 만큼 선구매를 통하든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주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대대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대박 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